네, 반갑습니다. 사문의 원조사 경제입니다. 우리 13강 우리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수능 실전 문제 풀 건데요.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4번? 4번 좀 어려워요. 4번 좀 어렵고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8번이 좀 이상하지? 나 이런 문제 처음 봤어. 어, 아무튼 우리 1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우리 개념 설명은 제가 아까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시면은 지금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인가의 예라고 돼 있고, 지금 그럼 갑을병 정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은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럼 병과 정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죠? 그다음에 갑은 강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갑은 소속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도 느끼고 있다. 을은 소속은 되어 있는데 소속감은 없죠. 그다음에 병을 보시면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적대감. 그다음에 정은 적대감도 안 느껴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다른 강사들이랑은 좀 다르게 설명을 했던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까지 느끼고 있으면 이거 무슨 집단이야? 내 집단이야. 그다음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적대감까지 느끼면 이거 무슨 집단이야? 외 집단이죠. 자, 그러면은 소속은 되어 있는데 소속감은 느끼지 않는 건데 뭐라 한다 그랬어? 이건 소속 집단이라 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요런 거는 얘기한 적이 없어. 소속도 안 되어 있고 적대감도 안 느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 이런 거야. 너네가 어, 음, 뭘로 예를 들까? 싱가포르 항공? 개 뜬금없죠. 내가 이거 왜 갑자기 했을 것 같아? 그냥 너네가 살면서 별로 생각할 일이 없는 거야. 소속도 안 되는데 소속감을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개뚱딴지 같은,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명칭은 없어요. 어, 갑자기, 갑자기, 개뚱딴지 같은. 근데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은, 자, 기억은 주식회사, 회사죠. 회사는 자, 전인격적 접촉 밑줄, 요건 1차 집단인데, 회사는 2차 집단이기 때문에 1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갑과 달리 을은, 자, 을은 기억의 구성원이죠. 소속되어 있으니까. 3번, 을과 달리 병에게, 자, 병에게 기억은 외집단 맞습니다. 우리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병과 달리 정에게, 내 집단은 아니죠. 우리 내 집단은 갑밖에 없고요. 5번, 갑에게 기억은 준거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 소속이 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면 이거는 내 집단이지, 자, 준거 집단은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럴 수 있어. 갑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한때 준거 집단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들어온 이후에 준거 집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래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준거 집단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번. 자, 가나에 대한 갑을 및 교사의 평가인데, 자, 우리 교사의 평가 먼저 보시면은, 갑은 가나 모두 적절하게 제시했고, 을은 둘 중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했대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 갑부터 봐야죠. 그럼 갑의 가를 보시면은 자발적 결사체의 사례를 A라고 대답한 게 맞기 때문에 우리 가족, 시민단체, 회사 중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어? 시민단체. 시민단체죠. 그래서 A가 시민단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A, B, C 중 본질 의지로 결합된 집단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알 수가 없죠. 어, 요건 알 수가 없어요. 자, 을도 보시면은, 을은 지금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했는데, 자, 자발적 결사체는 지금 A, B, C 중에 시민단체밖에 없죠. 그러면은 을은 첫 번째 질문을 틀렸을 수밖에 없지. 그지? 두 번째를 맞았겠죠. 그러면은 을이 나를 맞은 거야. 그래서 본질 의지로 결합된 집단은 여기선 가족밖에 없어요. C가 가족이 됩니다. 근데 이제 C가 가족이 되면서 갑은 나에도 옳게 대답했으니까 기억은 C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B가 회사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찾으셨어야 돼. 자, 그럼 1번 보시면은 기업은 C고요. 2번 A와 B는 모두 이익사회냐? 자, 우리 시민단체와 회사는 모두 이익사회죠.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는 자발적 결사체인데요.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니냐면은, 자, 너네 삼성전자, 너네 들어가고 싶다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건물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C는 가족은 1차적 사회기관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자 밑줄 쳐봐.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 방식. 요거는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근데 가족은 공동사회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A랑 B는 사내 노동조합, 사내 동호회 중 하나인데, 자, 둘 중에 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건 누구야? 노조. 노조죠. 그래서 B가 노조가 되는 거고, A가 사내 동호회가 되는 거고. 자, 우리 가에는 둘 다 예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에는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사내 동호회는 구성원 간 위계와 역할 구분이 모호하죠. 근데 봐봐 얘들아. 오메! 사내 동호회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회사에서 만들어진 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회사에는 굉장히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지. 뭐 부장, 뭐 차장, 뭐 대리, 사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의 이 직급이 이 동호회까지 영향을 미치냐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가져가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우리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회장이거든.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회장이야. 근데 우리 배드민턴 동아리에 누가 있냐면 학생회장이 있어. 총학생회장. 그러면은 이 위계로만 보면은 총학생회장이 일반 학생보다는 더 높은 직급이죠. 어. 근데 배드민턴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이잖아. 누가 운영해? 내가 운영해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회사에서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지만 이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이 위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 사원이 나 갑자기 컬링 동호회 만들고 싶네? 만들었는데 부장님이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럼 이 부장이 회장 이 동호회 회장 위로 들어가? 그냥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거고 당연히 사원이 부장의 눈치를 보겠죠. 그건 이제 사회생활의 영역이니까 아직 아가들인 너희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이 회사에서의 이 위계 질서가 이 사내 동호회 비공식 조직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A와 B는 자, 결합 의지에 따라, 자, 우리 결합 의지에 따라 나뉘는 건 뭐랑 뭐야? 공동사회랑 이익사회죠. 근데 사내동호회, 노조 둘 다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은 아까 답이 될 수 있었고,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자, 가에는 자발적 결사체인가? 가에는 둘 다 예라고 대답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내동호회랑 노조는 둘 다 자발적 결사체가 맞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4번.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둘 다죠. 그래서 둘 다 예라고 대답하는데, 우리 나에는 둘 다 노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리을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이 좀 어려운데, 표를 좀 그려볼게. 조금만 기다려봐봐. 갑을병정이 있고 A, B, C 이렇게 있는데, 갑은 OOX, 그 다음에 OX, X, 그 다음에 OXO, 그 다음에 XXO 이렇게 돼 있고, 지금 ABC는 기업 야구동호회, 사내동호회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성민아? 너는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어, 그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를 구분하는 거니까 응, 약간 사내 동호회만 비공식 응, 조직이라서 응. 그거 먼저 잡고 왔어요. 사내동호회가 뭔데? 이 그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했지? 봐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비공식 조직은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반드시 공식 조직에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비공식 조직에는 소속되어 있는데 공식 조직에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으면 무조건 공식 조직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얘는 속해 있는데 얘는 속해 있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봐봐. 갑은 두 개에 소속되어 있죠. 그치? 병도 두 개에 소속되어 있지. 근데 을과 정은 몇 개에 소속되어 있어? 하나. 하나지. 그러면은 을과 정은 비공식 조직에 소속이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찾아야 돼. 을과 정은 비공식 조직에 소속될 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둘 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 ABC 중에 뭐야? 환경단체. 아니, 뭔 소리야? B죠. 네. 그래서 얘가 비공식 조직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네. 좀 개뽀록으로 맞춘 거예요, 이상민 씨. 응? 그래서 B가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갑을 봐봐. 갑은 비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 공식. 그래. 이게 공식 조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의 C가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찾으셔야 정확하게 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갑은 공식 조직에 속해 있죠. 근데 정은
공식 조직. 근데 잠깐만. 시민단체도 공식 조직이죠? 어, 이게 지금 기업 야구 동호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다시. B가 야구 동호회죠? B가 야구 동호회가 되는 거고, 미안하지만 줄여서 쓸게요. A가 회사. 왜 웃어? 네? 왜 웃어? 네. 저는 이런 거 안 봐요. C가 이제 시민단체죠? 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야구는 난 별로 안 좋아해. 야구는 재미없어. 너무 길잖아.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재밌어. 30초 안에 득점을 하잖아. 야구는 가끔 빵 대 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3, 4시간 동안 뭐가 재밌다고 그걸 보는 거야? 저도 안 좋아합니다.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해. 축구도 90분 동안 빵 대 빵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 배드민턴은 무조건 승자가 생깁니다. 무조건. 아무튼 자 이렇게 다시 기억부터 보시면은 갑은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공식 조직인데 정도 시민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공식 조직에 속해 있죠. 그래서 달리가 틀린 거고요. 니은 병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병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리를 보시면은 갑을 병정 중 자발적 결사체인 공식 조직은 시민단체죠.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2명이네요. 병정. 그다음에 갑을 병정 중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조직은 기업이겠죠. 기업에 속한 사람은 갑을병 3명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회사. 아무튼 답은 5번이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A랑 B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2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성과보다 경력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 자, 경력에 따른 보상 밑줄, 요거 연공서열이랑 같은 뜻이에요. 연공서열은 누구의 특징이었어? 알려줘. 관료제죠? 그래서 B가 관료제고요. A가 탈관료제가 되면서, 우리 나에는 관료제의 특징이 들어오셔야 되지. 그 다음에, 가에도 관료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는 탈관료제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들어가야 되지. 탈관료제가 아닌 것. 그다음에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모르겠어요. 가에는 뭐가 들어가라는 거야? 뭐 공통점이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볼게요. 자, A는 문제가 이상하다. 문제 이상한 것 같아. 가에는 탈관료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냐면 아니오로 갔을 때 그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만약에 가에 공통점이 들어가 봐. 뭐 효율성을 추구한다. 아니오로 가면 아니오 갈 수가 없구나. 네, 가에 뭐가 들어간다고? 탈관료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가에 만약에 관료제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가는 관료제이다. 예, 관료제이다. 모르겠어요. 가는 나중에 볼게요. 자, A는 관료제 아니죠? 2번, A는 B에 비해. 탈관료제는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높죠? 3번, 가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는가? 요거는 둘 다의 특징이라서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3번 틀렸고요. 4번, 나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가 지배적인 사회. 자, 다품종 소량 생산 밑줄 쳐봐. 요거, 자, 봐봐. 우리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있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소품종 대량 생산은 무슨 사회야? 산업사회예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정보사회거든. 응.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요즘 소비자들은 개개인의 니즈에 반영된 제품을 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만 봐도, 자, 우리 1800년대, 1700년대의 차는 디자인이 다 똑같아. 그리고 색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까만색이야. 근데 요즘 차 봐봐. 그럼 내 차만 봐도, 이제 내 차만 봐도 옵션이 졸라 많아. 옵션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열선 시트, 엉따 있잖아, 엉따.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요즘에 헨따 있는 거 알아? 헨따? 너네 운전 안 해서 모르죠? 헨따가 뭔지 알아? 핸들, 핸들이 따뜻해져. 그 다음에 뭐 썬루프 이런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뭐 또 그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좀 다 들어가 있어. 왜 없는 게 없어. 또 뭐 있더라? 뭐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 모드라고, 앞에 뭐, 속도계, 얘들아, 너네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앞에 유리가 이렇게 있죠. 유리. 여기 이제 핸들이 있고, 너네가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운전할 거란 말이야. 이게 핸들이야. 어. 자, 요즘, 여기 유리야, 유리. 유리. 여기 유리예요. 요즘 차는 너네 속도가 이 유리에 뭐 130km 이렇게 뜬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운전석에서는 보여. 근데 조수석에서는 안 보여. 어, 그건 몰랐어. 어. 그리고 이 유리에 또 뭐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런 것도 떠. 유리에서는 보여. 근데 이게 왜 이게 생긴 것 같냐면은 내비를 보면서 운전하면 보통 내비는 여기다 달잖아. 응? 근데 이게 내비를 보려면은 시선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툭 튀어나온다. 고라니가 튀어나온다. 위험하잖아. 앞을 보면서 현재 내 속도와 그다음에 제한 속도, 그다음에 카메라가 곧 나온다. 그럼 카메라도 이렇게 그려줘요. 카메라. 돼지코 아니야. 카메라야. 이런 것도 다 옵션을 넣을 수 있어. 응? 개쩔죠? 요즘. 응.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니즈에 맞춰서. 그러면 봐봐. 벌써 이게 지금 종류가 몇 개야? 그러면은 너네는 총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2의 4승이죠? 16가지의 차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색이 뭐 검은색이다. 응? 검은색, 흰색, 파란색, 또 무슨 색 있어? 빨간색, 빨간색 차는 보통 없지 않니? 제 차는 쥐색이에요. 남색도 있죠. 회색, 뭐 회색. 그러면은 2의 4승 곱하기 6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이러면은 이거 다 다른 종류예요. 다 품종. 그럼 한 대씩 생산하겠지? 소량 생산. 옛날에는 한 가지 차 종류를 96명한테 팔았다. 대량 생산. 그래서 이건 정보사회, 이건 산업사회. 자, 그러면 정보사회의 더 효율적인 공식 조직 운영 시스템은 탈관료제였죠. 산업사회는 관료제였죠. 음.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볼게. 자,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인가? 요거는 관료제의 특징이라서 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탈관료제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나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6번 볼게. 6번. 지금 주주 님의 건승과 댁내 평화.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이 맞네. 음.
그래서 일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 선임했건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땡큐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직책인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감사 후보 내역을 보니까 갑일병인데 경력이 회계학과, 그다음에 지방국세청, 그다음에 노조 감사. 노조에서도 감사를 했으니까 경력직이네요. 그다음에 제약회사 자전거 동호회 회장. 이런 거 왜 쓰는 거야? 회장 해봤다고 이제 어필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의협회장. 의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국세청과 노조에서 갑자기 의사. 시민단체 가족이 행복한 세상의 대표님이시네요. 네.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역은 주주는 성취지위죠. 내가 주식을 사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감사. 감사도 성취주의죠. 지금 뽑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갑을병이. 1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디귿 리을은 국세청과 회계학과는 공식적 사회기관이야? 회계학과만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미음은 노동조합은 이익사회죠. 자, 시옷, 의협도 이익사회예요. 자, 비읍, 제약회사 자전거 동호회도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셋 다 이익사회라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갑과 을의 경력에는 모두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냐. 자, 갑을 보시면은 회계학과와 지방국세청에는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경력에 나타난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 자, 우리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 2개 배웠는데 뭐랑 뭐였어? 이 공식 조직인 씨발 이거 버려.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는 뭐였어? 이 이익 집단이랑 시민단체. 그치 시민단체지? 왜 웃어? 집어던져서? 가끔 이래. 성격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많아요. 친구 많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나랑 인기 많아. 어, 친구들도 이렇게 보드마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을은 지금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죠. 그지? 자전거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을은 몇 개야? 하나. 을은 한 개요. 병을 보시면은 지금 의협은 이익집단이죠. 가족이 행복한 세상은 시민단체죠. 그럼 몇 개야? 2개죠. 을이 병보다 적은 거 맞습니다. 우리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은, 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향을 떠나 독립한 갑은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하면서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고향을 방문하고 있다. 자, 기역부터 봅시다. 기역. 자, 1인 가구는 공동사회냐? 맞아, 틀려? 왜 아니야? 사회라고 볼 수가 없어. 1인 가구는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집단이 되려면 2인 이상이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1인 가구는 2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아니라서 사회 집단의 분류에 해당하는 어떤 것에도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에 해당하지 않고요. 가족은 공동사회예요. 가족은 공동사회고 리을은 자퇴를 했대요. 자퇴. 근데 자퇴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거지. 그럼 이거는 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에요. 니은도 답이 될 수가 없어서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수능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디귿. 미음 보면은, 미음은 별별대학교죠. 별별대학교에, 자, 밑줄 쳐보세요. 도전할 뜻을 밝힐 예정. 그럼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준거 집단 맞습니다. 디귿은 땡땡 대학교를 자퇴했으니까 자퇴한 학교가 준거 집단일 리는 없죠.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리을. 비읍은 교내 노래 동아리죠. 가입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동아리에 대한 만족감과 애착심이 이 학교에 대해 불만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대요. 그러면은 동아리에 지금 만족한다는 거야? 만족 못한다는 거야? 만족해요. 만족하는 거지. 동아리에 대한 만족감과 애착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읍은 갑의 내입단 맞습니다. 근데 미음은 아까 별별대학교잖아. 준거 집단.
근데 자, 모범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이상적인 대학이라고 보아 갑이 진학을 희망했던 별별 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지 않습니다. 가입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자, 8번이 진짜 레전드 특이한 문제인데 이거 출제한 선생님 정말 창의적이세요. 창의적이긴 한데 별로야. 개별로예요. 이거 왜냐면은 한번 볼게. 표는 전체 50명의 학생 중 가나에 대한 응답별 학생 수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A, B는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고 응답 결과를 확인해 보니 가에도 옳게 대답하면서 나에도 옳게 대답한 사람은 30명이래. 근데 지금 옳게 대답한 사람이 30명인데 만약에 얘가 정답이다. 20명만 맞은 거잖아. 그럼 얘는 틀렸죠. 그지? 얘가 맞겠지. 그죠? 그럼 첫 번째 질문 봐봐. A는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강조한대.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관료제. A가 관료제고 B가 탈관료제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왜 별로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쓰지도 않아요. 어? 그냥 차라리 첫 번째 문제 30명이 맞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개별로죠, 이런 거. 응. 차라리 이걸 도표처럼 이렇게 빵꾸를 뚫어놓고 어? 얘 중에 맞춘 사람 중에 뭐 70%는 다음 문제도 맞췄다. 그러면 이제 얘 최소 21명 이상 맞춘 거잖아. 어? 그럼 이제 여기에 나머지 9명이 맞췄다. 그랬죠. 두 번째 문제만 맞은 학생은 9명이다. 뭐 이런 선지가 있으면 오히려 좋겠지. 제가 방금 문제를 만들었네요. 기억. A는 관료제죠. 기억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니은 A는 관료제죠. 관료제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아요. 자, 디귿. 니은 답이 될 수가 있죠. 디귿. B는 탈관료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맞는데 관료제도 효율성을 추구하죠. 둘 달아서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리을. B는 지금 뭐야? B 어디 있어? B. 탈관료제죠. 탈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입니다. 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플러스 두 문제 제가 특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교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기출 플러스 링크까지 다는 거를 제가 줄여드릴게요. 조교님, 이거 보고 계시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 보내세요. 뭔가 뻑큐 보낼 것 같아. 자,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관료제랑 탈관료제 찾으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부터 볼게. 특히 A에 따른 생산 관리 시스템은 전체 공정을 밑줄 쳐봐. 수많은 미세한 단위로 구분했대. 세분화죠, 세분화. 각 부분들이 전문성 밑줄, 전문화 세분화네요.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관료제죠. B가 탈관료제가 되는 거고, 1번부터 봅시다. A에 비해 B는 탈관료제는 목적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죠. 자, 2번. A와 달리 B는 탈관료제였지. 탈관료제는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인 건 둘 다예요. 3번. B에 비해 A는 관료제인데, 관료제는 업무 수행 과정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나자 높아요. 다 정해진 일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가스터디 사회과 강사다. 그러면은 관료제인 메가스터디 사회과 강사다 하면은 누군가가 예측을 해도 나는 사회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번. B와 달리 A는 관료제는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을 통제한다. 요거는 공식 조직의 특징이기 때문에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해당해요. 자, 5번.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에만 해당합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 2번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2번은 우리 등장 인물과 그다음에 소속 집단과
그다음에 언급한 집단을 모두 찾아주셔야 돼. 모두.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 하나도. 그래서 내가 이걸 애들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풀려봤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정리를 하더라고. 갑을, 병 이렇게 나와 있죠? 응. 그럼 이제 보시면은 뭐 땡땡 신문사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쭉 써.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왜 안 돼? 뭘 오래 걸려? 내가 등장인물을 다 써야 된다 그랬잖아. 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얘도 써야 돼. 얘도 등장인물이야. 등장했잖아요. 인물이잖아. 그럼 등장인물 아니야? 기자도 써야 돼. 그러면은 자, 기자 볼게요. 땡땡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나보겠다. 그럼 지금 기자가 이 한 줄에 두 가지 사회 집단을 언급했어요. 신문사랑 그다음에 네모 동아리. 근데 기자가 이 신문사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기자니까 당연히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겠지. 이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갑 볼게. 별별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 그러면 지금 갑이 벌써 두 개 언급한 거야. 별별 대학, 그다음에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회원으로 자 밑줄 쳐봐.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 그럼 병도 별별 대학이랑 그다음에 영화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 있겠죠. 함께 활동의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네모 동아리도 언급을 했네요.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중인 을. 그러면 지금 갑은 인권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을도 인권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을에게 제가 제안을 합류하게 됐다. 자, 기자가 공모전에 참여해서 느낀 점이나 준비에 도움이 됐던 경험 말씀해 주세요. 자, 을 볼게. 저는 사회복지대학원, 그냥 대학원이라고 쓸게요. 재학 중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어졌다. 자, 병 볼게. 저는 갑과 함께 별별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갑과 함께 들었던 PD 추정 특강에 도움이 되었고 입상을 계기로 네모네모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네모 동아리.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자, 이 중에서 실제 소속이 되어 있는 집단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 왜? 을도 음, 네모네모 동아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 기자부터. 기자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갑을 보시면은 별별 대학교 내 영어 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대. 그러면은 대학도 당연히 다니겠죠. 그다음에 영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고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들었고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 그러면은 인권단체는 갑을 둘 다 활동 중이고 얘는 여기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 보시면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죠. 근데 을은 가족에 소속되어 있어? 이것도 너네 상상력으로 쓰시면 안 돼. 당연히 누구나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에 당연히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얘가 자기가 가족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없어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그랬잖아.
가족엔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되고 동아리에는 갑이 권유해서 들어갔죠. 병 보시면은 저는 갑과 함께 대학에 재학 중이래요. 대학교. 그다음에 병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동아리. 그다음에 이것도 소속이 되어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 자, 교내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고요. 기억. 그다음에 을과 병에 속한 2차적 사회기관. 자, 을은 지금 인권단체 몇 차적이야? 2차적. 대학원, 가족, 동아리, 병 볼게. 대학, 동아리, 동아리. 그러면은 각각 3개네요. 네, 디귿.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결이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기관. 자, 신문사 봐봐. 신문사 자결이야? 아니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지. 자결이 아니면서 비공식적이죠. 디귿 선생님 지금 신문사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는 자결이죠. 그다음에 대학은 공식적 사회기관이고 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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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가족, 자결, 공식적, 자결, 자결. 2개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저랑 12강 마무리 했고요. 우리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언제 다시 어렵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집단을 보고 이거는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 공식 조직이다, 비공식 조직이다, 자발적 결사체다. 자발적 결사체라면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인지 공식 조직이 아닌지, 그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 3가지가 있었죠. 시민단체, 친목집단, 이익집단 이 3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비공식 조직이면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5초 안에 생각해내셔야 돼. 1초는 좀 빡세고요. 5초 안에는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